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정말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백신이 모자라 특수 주사기까지 사용하면서 효과적으로 백신 사용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백신을 버리고 있습니다. 냉동고의 온도가 27도까지 올라 사용할 수 없게 된 백신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처음에는 냉장고 문제로 보도됐는데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사기를 수출하는 건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의 주사기를 수출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에 주사기를 수출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예상해 봤습니다. 특수 냉동고가 고장인가 코로나 백신 1,000회가 사용 불가. 아사히 신문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일본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3월 1일 의료 종사자를 위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선행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백신 보관 냉동고가 고장나서 보관 온도가 27도까지 올라가면서 백신 약 1,000회분을 폐기하게 됐습니다. 후생 노동성의 조사 결과 다른 곳의 냉동고는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냉동고의 고장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백신 1,000회분 낭비, 냉동고의 전력 부족이 원인, 콘센트의 여러 기기 연결. 알고 봤더니 냉동고 고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최초 냉동고의 고장으로 알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제품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알게 된 사실이 콘센트에 여러 전기 제품을 사용하면서 냉동고에 충분한 전력 공급이 안 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3월 2일 조사한 결과 2구 멀티탭에 냉장고 2대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비 전력이 큰 냉장고 2대를 함께 사용해서 멀티탭에 과부하가 생긴 것입니다. 어느 것보다 냉동고의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할 곳에서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백신을 폐기하게 됐습니다. 현재 백신은 곧 생명으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백신을 구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일본의 네티즌들은 대인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뉴스인가 했더니 일본이었다. 원래 초저온 냉동기의 제조 메이커는 일본제가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아깝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아깝다고는 생각되지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진 등으로 정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만 같은 일은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어디까지나 비상사태, 사람의 실수나 기계의 고장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숙연하게 접종을 계속해 주었으면 한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접종을 계속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 시작 단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실수 아닐까? 백신 개발, 승인에서 접종 시작까지의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다. 일본에서 접종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행착오 해가면서 차분한 운영을 확립해 주었으면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뉴스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일본의 특수주사기를 수출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60대 여성 사망,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불명.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을 맞은 60대 여성이 숨지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2일 미국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60대 여성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달 26일 접종을 받고 사흘 만인 이달 1일 숨졌습니다. 사망자의 거주 지역과 숨지기 전의 자세한 증세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후생 노동성은 지주막하 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며 현 시점에선 백신 접종의 부작용인지 평가할 수 없어 인과관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리오 토모히로 후생성 백신 분과의 부작용 검토 부회장은 해외 접종 사례에서도 지주막하 출혈과 코로나19 백신 간의 관련이 있다고는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관련 정보를 더 수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백신 주사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백신 접종용 최소 잔여형 주사기 생산업체에 주사기 대량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제조업체 중 니프로가 특수주사기를 증산하기로 했지만 공급은 9월쯤이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폭발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 한국 제품을 사용하면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등의 반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사기를 수출하게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사기를 사용해서 백신 접종에 들어가고 이에 부작용이나 심지어 사망 사례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모든 잘못을 한국의 주사기 탓으로 돌릴 것이 뻔합니다. 일본 여론은 한국의 주사기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등의 반응을 보일 것이고 일본의 언론들은 이를 혐한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일본의 모든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의 주사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전 국민은 한국의 주사기에 문제가 있어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고 이는 사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일본의 정치권까지 혐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현재 자민당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계속되는 정책의 실패로 자민당의 지지율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10월 이전에 중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자민당의 완패까지 갈 수도 있는 위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사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여론은 자민당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초계기 사건,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 등을 생각해보면 일본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동일본 대지진 10주기 되는 해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이를 이용할 것입니다. 당시 일본을 도와준 나라에 대한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만, 티베트, 미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주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할 것입니다. 만약 백신과 일본산 주사기의 공급이 조금이라도 원활해지면 애초에 한국의 주사기는 필요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퍼뜨릴 것입니다. 정부, 언론을 통해서 치밀하게 주사기의 안정성 등을 문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일본 정부에서 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나오겠죠. 90대 이상의 초고령자가 되면 접종 탓인지 고령에 의한 질환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겠죠. 향후 일본인 전체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면 접종 후 우연히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나올 것이다. 특히 노인들은 접종 후에 백신과 관계없이 사망하는 사람이 허다할 것 같다.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까? 고령자의 사망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주사기 때문에 사망했다. 인과관계를 안 봐도 뻔하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일본의 주사기를 파는 것보다 남미 쪽에 기부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비판받는 것보다 한국의 영향력을 더 높이고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